흔히 몽골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몸이 좋고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달리고 눈이 독수리만큼 좋고 천막에서 사는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몽골은 지금도 목축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40%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의 모습이 점점 한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대학생 우르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을 복사한 듯한 몽골의 이야기를 올려주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우르나라고 합니다.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어 취업이 걱정이었는데요. 운이 좋게 지인들의 한국 생활이 성공하면서 저도 곧 한국으로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한국 남자친구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몽골의 한국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한국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꼭 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몽골 안에서도 많은 한국 기업과 가게들이 있다 보니 제2외국어를 한국어로 하게 되면 취업은 따논당상이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사람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곳은 이미 한국형 아파트가 생기고 한국형 편의점과 프랜차이즈점들이 즐비합니다. 얼마 전 틱톡에서 한국인지 몽골인지 맞춰보라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봐도 울란바토르의 신축 아파트와 한국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가 너무도 닮아 있어 구별을 못할 정도였어요. 편의점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 잘 나가는 뚜레쥬르, 롯데리아, 탐앤탐스 등 휴게 음식점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몽골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식 토스트에 모닝커피로 아침을 먹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인스타에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사실 저희 몽골 사람들은 생 양배추를 무지 싫어하는데 한국에서 파는 길거리 토스트는 양배추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몽골에 들여올 때 양배추를 빼고 현지화하는 것을 고려하다가 젊은이들이 워낙에 한국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대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히트를 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면 식성까지 바꿀 정도라니까요. 이러니 한국어가 팍팍 퍼질 수밖에 없겠죠? 길 가다가 한국말로 욕하면 알아들을 정도예요. 저 역시 경제학 공부를 하며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SNS를 통해 한국을 자주 들여다보던 중에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인터넷 강의를 알게 되었고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퀴즈에 답변하면서 열혈 수강생임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그분 강의 덕분에 제가 비싼 돈 안 들이고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수강생 이벤트를 진행하길래 참여했다가 조금씩 친해지면서 지금은 하루에 한 번 꼭 화상 채팅을 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꺼려졌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고 거기다 한국 남자라고 하니 더 좋은 거 있죠?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우리 사이는 2달 정도 통화로 지내다가 직접 만나게 되면서 썸 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국 남자친구의 특유의 까불거림 때문에 제가 가끔 삐치기도 했지만 인천공항과 몽골 사이를 오가면서 같이 산책하고 밥도 먹는 소소한 데이트를 했답니다. 물론 지리적 한계 때문에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만남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의 감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애정이란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진짜 연인으로 발전했답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는 남자친구와 부산에 갔을 때였어요. 아시다시피 몽골은 내륙국가라서 몽골 안에서만 살면 평생 바다를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도 바다였죠.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 인천공항 근처에서 만나기만 해도 제가 무조건 바다라면 좋아하니 남자친구는 특별히 저를 위해 첫 데이트 장소로 부산을 고른 것이죠. 부산은 한국에서 2번째 가는 도시이면서 제1의 항구 도시이니 분명히 제 취향에 꼭 맞을 거라 생각하고 데이트 코스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부산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요트를 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 몰래 준비한 이벤트라면서 선착장에 데려갔는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단 요트에 올랐었죠. 한 번도 배를 안 타봐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무서워했는데 막상 타고 보니 시원하게 부는 바람과 광안대교로 향하는 요트에 남자친구와 함께하니 행복했습니다. 정말 크고 웅장한 광안대교 밑을 지나고 저 멀리 보이는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폭죽놀이까지 정말 대단했답니다. 아, 그날은 드론쇼도 하더라고요. 살면서 배도 처음 타봤지만 드론쇼라는 것도 처음 봤는데요. 몽골에서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공연이라 너무너무 신기했답니다. 인천공항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저는 유럽 여행하는 것보다 한국 여행하는 것이 더 즐거웠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많고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외향이 비슷해서 이질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몽골이 발전한다면 한국과 같은 모습을 갖추겠죠?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한 달 뒤 남자친구가 몽골로 놀러 왔었는데 남자친구는 몽골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한국이야? 몽골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한국을 그대로 베낀 거야. 이제 한국 조심해야 해. 계속 한국을 따라할걸? 하며 농담하듯 얘기했죠. 남자친구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가 당연한 듯 여겨지겠지만 이곳 몽골에서는 적은 인구수를 감안하면 대형마트가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몽골의 이마트는 몽골 최대 규모 대형마트라 애매한 규모의 경쟁 업체들과는 비교가 안 되다 보니 독보적으로 인기가 좋은 마트가 되었어요. 길거리에 다른 고만고만한 상점과 달리 이마트만 초대형 슈퍼 건물의 통으로 입점해 있다 보니 남자친구는 예식장 건물에 왜 이마트가 있어? 하며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이마트에는 한국 물건도 많이 팔고 있어요. 아마 10개 중 3개는 한국 제품일 거예요. 남자친구와 마트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매트를 하나 짚더니 이거 가격이 원래 이래? 한국이랑 가격이 똑같은걸? 하며 의아해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왜 몽골 물가가 비싼지 얘기해줬죠. 오빠, 여기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어. 그동안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에 포박되었다시피 했거든. 남자친구는 그거랑 물가랑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죠. 맞아요. 몽골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저 말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 그런 관점에서 간단히 몽골 상황을 말씀드릴까 해요. 한 나라가 성장하려면 풍부한 자원과 원활한 교류가 필요한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를 접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비행기로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인접 국가의 영공을 이용하는데 많은 동의와 허락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몽골의 인접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육로를 통해 물건이 들어오려 해도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오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비가 저렴한 바닷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국의 육로를 거쳐서 물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유통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물류비가 늘어나고 결국은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부득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왕이면 수입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 수입을 해야 물류비가 저렴해지다 보니까 바로 붙어있는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물자의 상당 부분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몽골은 낮은 소득에 비해 물가가 굉장히 비싸답니다. 물가가 한국과 비슷한 반면 한 달 평균 급여는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남자친구는 물가가 이런데 월급을 3분의 1 수준으로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냐며 당황해하더라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제품이 저렴해서 쓰는 것이지 품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몽골도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져가고 그래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한국이 흡수하게 되는 모습이랄까요? 안타까운 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풍부한 인력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몽골은 인구마저 적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하니 공장을 만들기에도 좋은 여건도 아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몽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니 물자의 자급자족 자체도 어려워졌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일할 터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에겐 한국만이 답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몽골인과 한국인은 외모도 많이 닮고 문화도 겹치는 것이 있다 보니 다른 외국보다 적응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 임금이 높고 안전한 나라인 한국이 몽골에서는 최애국임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은 한류와 맞물려서 예전에 한국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을 향했던 것처럼 현재 많은 몽골인들에게 한국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관광 비자를 받아서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는 몽골에서는 엘리트 부류인 의사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그런 분마저도 장기 휴가 때 한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도 하니 정말 수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저도 제 지인들처럼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관광 비자로 갔다가 최종 확정되면 한국서 아예 터전을 잡으려고 해요. 몽골 곳곳에 한국의 모습이 생긴다는 점을 볼 때 어쩌면 몽골 속 한국은 단순한 문화현상을 넘어 몽골인의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국의 문화도 물론 소중하지만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고 선진한국과 발전하는 것도 몽골의 입장에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몽골의 한국화를 알려준 우르나 씨의 SNS 소식이었습니다. 한류를 넘어 한국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미 몽탄 신도시로 유명해졌는데요. 최근에는 베트남의 한국화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9,000개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레 한국어가 가장 경쟁력 높은 취업수단으로 등단하는가 하면 최근 하노이의 여의도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복합신도시를 대우건설이 수주를 맡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신도시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 토지 보상부터 인허가 등 모든 과정을 한국 기업이 맡는 건데 한국형 신도시 수출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시아의 한국화 소식을 계속 기대해봅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